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마침내 자체 개발한 핵무기를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음을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의 핵무기가 단순한 억지력이 아닌 실전 배치를 고려한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개발한 핵무기는 기존의 전략 핵무기와는 차별화된 형태로 첨단 스텔스 기술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단순한 방어적 수단을 넘어선 전략적 도약이라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번 발표와 함께 독자적인 핵무기 운반 체계도 함께 공개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개량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 미사일은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적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최근 개발한 차세대 잠수함 역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상에서도 핵무기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핵무기 공개가 전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이번 발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 경고했다. 중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였고 일본 역시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핵무기 보유는 자국 국방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핵무기 운용 전략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핵무기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대량 살상용 무기가 아닌 철저히 방어적 목적의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운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필연적인 결정이었다며 미국 역시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발표에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며 미국과 함께 더욱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긴급 속보를 전했다. 한편 한국 국내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부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국민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적 독립성과 자국 국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의 핵무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군사적으로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핵무기 운용 전략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발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발표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2. 한화 시스템 vs LIG 넥스원. 접적지역 대드론 사업도 최저가 눈치 싸움 예상.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에서 염가 수주 대결로 맞붙었던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이번 사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 모두 대드론 체계를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 사업 제도는 제한가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터라 이번 사업에서도 기술력 대결보다 치열한 가격 눈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며 올해 사업 추진 전략 수립 후 구매 계약까지 진행된다. 총 사업 예산은 1217억 원으로 2027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거의 전액이 삭감돼 올해 추진이 연기될 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 사업에 올해 예산 100억 원 중 99억 5,400만 원을 삭감해 사실상 전부 감액됐기 때문이다. 후방지역과 관련한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은 하나시스템이 수주에 정상 진행 중이지만 일반 전초, GOP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는 예산안 감액으로 올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국방중기계획으로 올해는 사업 추진과 업체 선정 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이 추진하는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은 북한과 맞닿는 접경지역 일대의 드론 탐지 및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방 및 중요 지역의 무인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제머를 통해 적의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물론 하드킬 방식으로 무인기, 오물 풍선 등을 직접 타격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이번 사업에는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매 사업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이 예상돼 치열한 눈치 싸움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유력하게 참여할 부체계 업체로는 토리스 스퀘어가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에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을 수주했다. 총 사업 예산인 486억 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29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따냈다.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후속 사업들과 드론 대응 체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였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쟁업체인 LIG 넥스원은 373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한화시스템은 전후방 대드론 관련 사업을 전부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번 사업에도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윤 한화시스템 전무는 지난달 7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이 올해 주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LIG 넥스원 역시 입찰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중요지역 대드론 사업 패배를 교훈 삼아 대드론 기술을 발전시켜 사업 수주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LIG 넥스원은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항적 정보를 받아 재밍 전파를 방사해 소형 무인기의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한국형 제머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라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선 지나친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체계업체와 협력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진행한 대드론 사업에서 제한가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해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모두 입찰가를 낮춰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졌다. 최저가 입찰 제도로 인해 기술보단 최저가 가격으로 기업이 정해진다면 체계업체가 염가로 수주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가 협력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 우크라, 휴전 동의, 이끌어낸 미, 트럼프, 푸틴도 동의하길. 우크라이나로부터 즉각 30일 휴전, 동의를 얻어낸 미국이 본격적인 러시아 설득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현지 시간 온라인 중계된 백악관 간이 질의응답에서 미우크라 고위급 회담 결과를 거론. 이제 우리는 러시아로 가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즉각 휴전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 고위 협상단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휴전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후 30일간의 즉각적인 잠정 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국은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정보안보 지원을 재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완전한 휴전이라고 칭한 뒤 우크라이나는 동의했고 러시아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 중 그들, 러시아를 만날 것이라며 휴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러시아가 동의하게 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계속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이날 합의에 따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광무렵정 서명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설전 끝에 정상회담을 파행으로 끝냈다. 당시 회담 파행의 여파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물자 지원을 중단했고, 우크라이나 드론, 무인기, 전력 운용의 핵심인 정보 제공도 중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평화 협상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초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 당연하다 라고 답했다.